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삼성전기 관련, 기판 관련,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반도체 기판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전기나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6에서 70% 이상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같습니다. 밸류체인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부장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판, 삼성전기 관련, 기판 관련,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핫한 섹터가 정확하게 말하면 반도체 기판입니다. 보드죠, 보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기, LG노텍 주요 두 개의 대형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고밀도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마진율이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PCB 기판에서 조금 더 다층화되고 올라가는 반도체 개수도 많아지고 성능도 커지니까 그 성능 커지는 걸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발열 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 겹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지금 반도체 소모장의 메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기 관련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판에는 생각보다 많은 조그마한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다이오드도 있을 수 있고 바로 컨덴서도 있거든요. 이 컨덴서를 조금 더 좀 확장해 보면 우리가 TV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던 멀티 레이어 컨덴서, 적청 세라믹 컨덴서, 바로 MLCC라는 단어로 넘어옵니다. 그럼 MLCC를 이제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이게 보통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컨덴서는 결과적으로 저항기 역할을 좀 갖고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텔레비전에도, 노트북에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나 뭐 우리나 대덕전자나 사마 콘덴스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전방 산업과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MLCC 업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팔리긴 합니까? 컴퓨터가 팔립니까? 근데 이제 용처가 좀 다변화됐죠. 어떻게? 그 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제 전장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 메모리를 톡톡톡 또 판때기에 꽂으려고 그러면 기판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용 메밀 CC의 수요가 폭증을 해버린 거죠. 그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일본의 무라타 연구소 같은 게 맨날 올라갑니다.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얘도 맨날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MLCC 기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탑 10에는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찌 보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작년 이맘때 뭐 13만 원, 14만 원 하던 게 200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래요. 밸류는 엄청 비쌉니다. 제 기준으로 지금 삼성전기 밸류를 계산해 보면 밸류가 지금 100 시가총액이 삼성전기 기준으로 190만 원 전후면 무려 시가총액 130조 원을 넘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10조를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벌지는 안 벌지는 모르겠고 10조를 벌어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몇 배일까요? 그렇죠. 130조 원이면 나누기 10을 딱 때려버리면 13배가 나옵니다. 근데 어림없죠? FM 가이드 열어보시면 3조 나올 겁니다. 그럼 밸류는 65배 정도 가는데 그럼 얘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기판에 대한 멀티플이 붙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조선주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주가 23년도에 적자 상당히 많은 적자가 있다가 대규모 유상증자 단행한 이후 23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10배 아니 그 이상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선하고 반도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아예 안 되는 길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흑자 전환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흑자 전환만 해서는 안 되는데 MLCC만 봐서는 안 되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판 사업부 말고 기판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25년, 6년도 상반 기준으로 47%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강학 솔루션, 바로 카메라 모듈, 나머지 치고 오는 게 반도체 기판 사업부인데 이 반도체 기판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버전은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국내 삼성이나 LG가 2020년도 이전부터 4세대 반도체 기판의 패러다임, 바로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해서 FCBGA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FCBGA PC 쪽 반도체용 FCBGA도 있고 심텍 같은 경우는 FC SIP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쪽 야채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 용치가 커지면서 수요가 확 늘어버리는 거고 이거는 기존 기판보다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고밀도라 그럴까요? 성능이 좋아지기는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그렇죠. 용량이 통과되는 속도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발열 문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다시 우리가 저항기라고 이야기하는 실리콘 카페스트라든지 아니면 아예 멀리 가게 되면 글라스 기판까지 가는 그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소부장 중에서 기판 쪽은 거의 막 역대급으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스토리에 베팅되고 있다. 일단 먼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이클과 같이 갈 소부장 섹터는 어디이며 어떤 기업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이 간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재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디램이라고 이야기할 메모리일 겁니다. 저 디램의 업황, 쉽게 말해서 디램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를 엑셀레이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 HBM이겠죠. 그러면은 반도체는 딱 두 가지로만 일단 보면 좋습니다.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또는 뭐 그룹3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음 이야기고, 일단 파운드리는 제껴놓고, 그럼 디램하고 HBM이면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기판은 아까 전반부 뗐으니까 다 빼고, 그 이제 기판은 메인이에요. 그거는 빼놓고 메모리를 놓고 왔을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도체 8대 공정. 예. 제가 갑자기 하나씩 외워볼까요? 제일 앞에 뭐 8대 공정이 이제 전공정 공정을 말하는데, 공정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프로세서가 있으면 앞부분에 있으면 전공정, 후부분에 있으면 후공정. 그래서 후공정을 어떻게 했냐? 잘 만들었어? 테스트. 전공정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정착, 붙이고, 식각. 예, 식각이 뭡니까? 이렇게 물로 잘라내고,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8대 공정에 있는 첫 번째 전공정에 있는 대부분의 정착 장비 기업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유진테크, 테스, 뭐 PSK, 원익 IPS 이렇게 가는 거고, 후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수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게 사 먹을 때 키로당 5만 원 하는데 수율이 70%안 사 먹어요.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70%짜리 게살도 먹겠지만은 반도체는 수율 자체가 60% 정도가 안 나오면은 전량 폐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테코인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테코인 같은 기업들이 아니면은 DI라는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분류될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내려주도 메모리인데 여기서 이 메모리에서 한 번 더 앞가게 되면은 이 메모리들을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 포장, 패키지 해야 됩니다. 그걸 패키징 업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패키징 업체라는 거는 반도체하고 뭐 이것저것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모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이 보통 시장에서는 후공정 중에서 OSAT, OSAT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금 주요 기업들 위주로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 중에는 뭐 SIC 관련이라든지 해서 그들만의 종목도 있긴 있는데 거래량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거는 참조하셔야 됐고, 요게 이제 디램 쪽이고, HBM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잖아요. 그럼 HBM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그놈의 구멍, TC 홀더, 그러니까 TC 홀더 또는 TSB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천공을 뚫는다 그러는데 그게 한미 반도체나 또는 이오테크닉스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흐름 자체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딩은 또 뭐냐? 참 말이 어려운데, 본딩은 반도체 이렇게 탁탁탁 쌓아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치게 되면은 이걸 바느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엮는 걸 말해요. 그런 관련 기업들 쪽으로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또 그거 외에도 또 많습니다. 기판도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FC BJ도 아니야 이제. 이제는 PC야 P. 그러니까 CPU라 그럽니다.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은 CPU다. CPU는 말 그대로 코워커, 공동광학 패키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워커 패키지 아티칼일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공동광학 패키지라는 그런 기술. 그 여기에 삼성전기가 최근에 미국의 주요 AI 데이터 센터로 말했던 바로 SI 실리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리콘 캐패시티로 넘겨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패키징 기업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또는 미국의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밸류체인이 있는 관련 기업들 쪽으로 조금 계속 찾아가 보신다면 상당히 뭐 투자할 만한 공간은 소부장에는 많이 널려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까요? 인텔이죠. 네, 인텔.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탭크 기업 중에서 가장 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샌디스크 이런 거 빼고 났을 때 가장 주가 탄력성이 좋은 기업이 INTC 인텔일 겁니다. 인텔은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은 가장 생각나는 게 땡땡땡땡. 예, 너무 옛날 선인가요? 근데 인텔 인사이트 해서 CPU에 보기 대부분 인텔이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CPU, 중앙 처리 장치, 글로벌 CPU를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MS를 갖고 있는 게 인텔하고 바로 AMD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CPU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할 때 AI를 구동하기 위한 툴의 모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텔의 어떤 스토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열이었잖아요. 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밑에 실리콘을 넣어놨다가, 그래서 뭐 인터포즈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쌓았는데 시루떡 생각하면 돼요. 시루떡을 이렇게 톡톡톡 쌓아놨는데 반도체 많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뭐 파이버리드 본딩으로 묶었든 막 구멍을 뚫었든 간에 해놨더니 이제 부하가 생기면 사람이 열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놀이 안 할 텐데, 이렇게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엎치고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깔리면은 압사하는 게 아니라 쪄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은 압사도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글라스를 넣는 거죠. 유리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열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기업 중에서 항상 인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CPU 업체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뭐 2028년도부터 상용하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다가 최근에 부쩍 빨라진 거예요. 부쩍. 근데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기업들이 주요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기의 주가가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스토리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내 기업 중에서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미국의 보조공을 받고 있고 앞선 기업은 바로 SK 앱솔릭스, 상장사 기준으로 SKC인데, SKC의 주가보다는 사실 삼성전기의 주가가 높게 있고, 또 하나가 그러면은 왜 그러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SKC,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반도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계속적으로 조금 삼성전기가 빨리 상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주목은 받는데, 정작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걸 왜 그러냐면은 기판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언제 된다는 거지 실제 재료 공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술의 완성도에 대해서 여전히 연구하고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 관점에서는 이오테크닉스도 또는 뭐 많은 기업들, 성 엔지니어링도 삼성전기 또는 SKC, 또 상장되어 있는 많은 뭐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YC캠 이런 많은 기업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로는 거론이 되긴 되는데, 정작 투자와 주가 관점에서는 괴리가 존재하니까 저는 계속 그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다른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제일 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끝에물이. 그 중간에 전선항이 실리콘 캐패시티를 넣어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 관점에서는 조금 뒤에 있으니까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계약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을 좀 계속 빨리 해서 그런데 투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언젠가는 될 거 아니야. 지금 사면 되지. 내년 안 보면 되고. 너무 많이 올랐고. 털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언젠가는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언젠가는이 생각보다 많은 기회비용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가 기술의 진화 때문에 뭐 여기까지 가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글라스 기판을 제끼고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보수적이면서 트레이딩 정도로만 여전히 말씀드리는 게 저의 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삼성전기를 놓쳤거나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신규 수요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 할 기판 후발 대장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는 삼성전기, MLCC라든 이런 기판 관련 FC, BGA 관련 기판 밸류체인을 만약에 이 삼성전기나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60에서 70% 이상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같습니다. 뭐 밸류체인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뭐 심택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기판인데 FC, BGA 말고
우리가 말할 때 차세대 기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PO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기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기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산화콘덴스, 코리아 서킷 뭐 이 정도를 많이 뽑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제가 잠깐 투자를 하거나 관심 있게 봤던 뭐 TF이라는 기업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크리랑이 없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해성 DSR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전장용 기판이고 이제 메모리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LG노텍을 투탑으로 봐서 LG는 반도체가 없으니까 LG노텍보다는 삼성전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자 그 상태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을 좀 즐기는 투자가나 레버리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대덕전자나 심택이라든지 산화콘덴스 쪽으로 같이 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삼형전자라는 기업도 있는데, 삼형 정확히 말하면 이 구분하셔야 돼요. 말 나와서 그렇지, 산화콘덴스, 아예 콘덴서하고 그게 진화된 MLCC는 또 다른 거예요. 콘덴서가 그 밑이에요. 칩 저항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바코 전자라고 있는데, 이 기업도 콘덴서 관련 인덕터를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광의의 관점에 놓고 볼 때는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거고, 그러니까 메인 추리로 놓고 볼 때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성전기, LG노텍, 뭐 심택, 대덕전자 이런 정도로만 보시고, 뭐 기타 조금 멀리 보면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넓혀서 보는데, 생각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주어적이 기판과 관련된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닌데, 시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메인 쪽으로만 계속 몰리는 거고, 또 삼성전기가 미국에서 조만간에 2배짜리 ETF도 상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만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 삼성전기도. 그러니까 그리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놓쳤다면이라는 그 질문에는 삼성전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실리콘 캐퍼시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MLCC와 비교했을 때 어떤 기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MLCC하고 실리콘 캐패시터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에 보면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가 밖에서 직수를 받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다가 혹시나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약하게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물탱크에서 물을 이제 더해줘가지고 그 안에 내부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물탱크잖아요. 그것처럼 MLCC나 실리콘 캐패시터도 바깥에서 배터리나 아니면 콘센트에서 전기가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오는 전기가 항상 일정한 전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된 전압으로 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MLCC 혹은 실리콘 캐패시터가 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왜 구분을 하느냐? 실리콘 캐패시터는 기본적으로 MLCC보다는 훨씬 얇아요. 한 5분의 1 크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께 측면에서 완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근데 MLCC가 주로 어디 장착되느냐 보면 반도체 혹 그 주변에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 밑에 그 실장되는 그 PCB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드가 있을 텐데, 그 보드에다가 좀 땅을 파가지고 이 MLCC를 박으면 훨씬 더 많이 박을 수 있고 가까이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MLCC를 더 얇게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MLCC는 얇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MLCC의 앞에 ML이 멀티레이어잖아요. 기본적으로 적층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얇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데, 실리콘 캐패시터는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고 나서 뒤를 갈아내면 계속 얇게 만들 수 있고, 뭐 최저는 뭐 4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놈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나 PCB에다가 땅을 파고 넣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기 관점에서 보면 이제 MLCC, 그러니까 이 캐패시터 사업도 기존에 이제 커머디티에서 이제 커스텀 제품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반도체에도 D램이 기존 범용 D램에서 HBM으로 바뀌면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캐패시터도 기존 MLCC 때는 커머디티였어요. 왜냐하면 이 MLCC는 그 미국 전자산업협회, 이걸 EIA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드는 어떤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대로 만들어서 재고를 만들고 그 재고를 시장에다가 푸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 실리콘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100% 커스텀 제품입니다.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1.5조 원짜리 이제 공시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고객사가 있고 그 고객사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거를 만들 때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설계만 하는 거고요. 삼성전기는 설계만 하는 거고 그거를 만드는 거는 전공정은 파운드리에서, 후공정은 오사트라고 하는 후공정 전문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과거에는 MLCC 때는 설계도 내가 하고 만드는 것도 내가 하고 재고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고객사한테 풀고 이런 식이었는데, 실리콘 캐패시터는 내가 고객한테 주문 받아서 설계만 하고 생산은 밖에서 해서 거기서 바로 공급이 되는 거라 기본적으로 내가 설비 투자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재고를 가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게 팹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사업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 삼성전기가 MLCC 사업에서 1등이 무라타고 2등이 삼성전기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기가 무라타를 제끼고 1등으로 가려고 해도 그게 단기간에 어려웠던 이유가 일단 생산 설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기가 투자를 하면 무라타도 할 거고 나머지 회사들도 다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 이 바닥에 뭔가 오버 서플라이가 오고 되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실리콘 캐패시터는 내가 직접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설계만 잘하고 영업을 잘하면 단숨에 물었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서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볼 때 패키지 기판 제조와 실리콘 커패시터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삼성전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부품들을 한 번에 이제 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판도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기판도 사야 되고 MLCC 사야 되고 실리콘 캐패시터 뭐 이런 거 사야 되고 여러 부품들을 한 번에 사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다 조립을 하죠. 근데 조립을 해서 이걸 막상 작동시켜 봤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품 산업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내 책임 소재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 그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럼 페널티도 받게 되고 괜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던가 아니면 인텔이 CPU를 만들었을 때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어느 회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옥신각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회사들도, 그러니까 이 부품을 사는 회사들도 턴키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이 된 상태로 받고 싶어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턴키로 받으면 그 안에서는 합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니네가 다 공급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다 동작하게 만들어 와,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삼성전기는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 기판도 만들고 실리콘 캐패시터도 만듭니다. MLCC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품을 조립을 해서 만약에 엔비디아에다 공급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작동이 잘 안 되면 내가 이거를 다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합의를 해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라타에서 MLCC를 사고 혹은 실리콘 캐패시터를 사고 이비덴에서 패키지 기판을 샀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립을 했는데 잘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에서 이거를 판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야, 이거는 MLCC 잘못이야. 아, 이거는 패키지 기판 잘못이야. 이렇게 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뭐랄까 머리 아픈 작업이에요. 관리 포인트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사들은 이제 턴키를 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 기판과 MLCC 실리콘 캐패시터를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딨냐라고 봤을 때, 일단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회사는 글로벌리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UMTC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MLCC나 실리콘 캐패시터를 공급하는 회사는 무라타, 삼성전기, TDK, 다이오 유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요 중에서 지금 크로스된 데는 같이 공급하는 회사는 삼성전기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고객사, 엔드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턴키로 받은 회사는 삼성전기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점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제품이 앞으로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이번에 계약한 거 1.5조짜리 이게 제가 알기로는 CPU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CPU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다른 CPU 회사에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CPU 회사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인텔, AMD, 그리고 ARM,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인텔하고 AMD만 CPU 회사였지만 요번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ARM도 이제 자체 CPU 만든다고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올해 CPU, 그러니까 베라 CPU 팔아가지고 30조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CPU에다가 힘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추론 시장에서는, AI 추론 시장에서는 CPU가 굉장히 좀 주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대상이 4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아마 요 회사들한테 전부 다 영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GPU는 안 필요하냐? 당연히 GPU도 실리콘 캐패시터 필요할 거고,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영업 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업계 빅테크들의 동향을 종합해 봤을 때 유리기판의 가장 현실적인 상용화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저는 대략적으로 2028년에서 2030년 안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인텔이 밝힌 거는 2030년 이내라고 했어요. 인텔이 가장 먼저 이쪽 로드맵을 먼저 밝혔었죠. 근데 발표했던 게 2022년인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인텔은 우리가 2030년 안에 하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2030년, 29년 뭐 이때쯤일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빠른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에이직 회사죠. 브로드컴이 인텔보다는 좀 빨라서 이 회사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한 2028년 이 정도인 것 같고, 의외로 증권사들 중에서 노무라라고 하는 데서 좀 빨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또 2027년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28년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기가 올해 원패스 라인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반입이 되는 게 뭐 내년 초 아니면 올해 연말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와서 샘플을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마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27년 중반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실제 양품이 나오는 건 2028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시간을 앞으로 이제 내다봤을 때 이제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진다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노무라가 어떤 회사랑 얘기를 해서 2027년이라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앱솔릭스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왜냐면 앱솔릭스는 이미 라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양산 안정화가 돼 있는지는 그게 좀 퀘스천이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르면 2027년, 아니면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030년, 아니면 적당하게 보는 데는 28년, 29년 이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발주가 올해 6, 7월경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체적인 장비 반입 및 가동 스케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원패스 라인이 이제 6, 7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특정 회사들하고 이제 NDA 맺고 이제 스펙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6월 며칠 남지 않았지만 6월, 늦어도 7월 정도에는 이제 PO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중에 이제 일본 스미토모라는 회사하고 이제 합작사 설립을 할 거고요. 작년 11월이었던가요? 그때 발표를 이미 했죠. 스미토모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하겠다.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의 원천 소재가 되는 글래스코어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아마 3분기 중에 법인 설립이 될 겁니다. 네, 법인 설립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장비가 반입이 돼서 내년에 이제 생산이 되는 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삼성전기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뭔가 이쪽 시장을 보는 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유리기판이 좋다고 하고, 뭐 TSMC나 회사들도 로드맵을 봤을 때 유리기판을 쓰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은 했지만, 기업들이 막상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과연 오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전기가 투자하게 되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시그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200만 원 훌쩍 넘었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삼성전기의 사업부를 뜯어보자고요. 이게 사업부를 뜯어보면 이제 MLCC 사업부가 있고,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죠. 그리고 기판 사업부가 있고, FCBGA를 만드는 기판 사업부가 있고, 역시나 잘 나갑니다. 요즘에 이 기판 사업부가 그동안에 엔비디아하고 크게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접점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쇼티지가 심하대요. 그래서 세종 사업장에 이제 확장도 할 거고, 이제 그쪽에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업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카메라죠. 이제 카메라 쪽은 요즘 스마트폰 쪽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좋지가 않아서 혼자 좀 시무룩한데, 근데 이 분야에도 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로봇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로봇이 이제 이 주변을 인지를 할 때 그 센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가 많이 쓰이고, 그건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카메라를 만들 때 안에 액추에이터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 렌즈를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액추에이터 기술이 로봇 관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 이제 손가락에 관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 작으면서도 큰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로봇 하나를 만드는데 액추에이터의 원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삼성전기 카메라 사업부에서 지금 그 액추에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몇몇 회사들하고 지금 거래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곧 아마 좀 공개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아마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MLCC 사업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실리콘 캐패시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리콘 캐패시터가 패키지 기판 안에 땅 파고 들어가서 실장할 수 있는 그 측면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의외로 또 우주 반도체 쪽에 실리콘 캐패시터 굉장히 또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MLCC는 그 소재 특성상 우리가 그 티탄산 바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MLCC가 거의 대부분 티탄산 바리움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성능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주에 올라가면. 우주는 굉장히 추웠다가 굉장히 더웠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실리콘 캐패시터는 이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데 거의 온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우주에 한번 올리는 것도 힘든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캐패시터가 우주 반도체에는 그냥 폭넓게 사용될 것이다. 요즘에 또 우주 같은 거 하나 뭔가 테마로 딱 껴있으면 뭔가 주가가 또 재평가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